원예고 학생들 반가워요. 이정현입니다. 이제 33번 학습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이었던 무단 통치, 힘으로 지배하던 무단 통치, 3.1운동 이후에 변화되었던 일본의 문화 통치, 표면적으로는 조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들을 분열하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했던 문화 통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1931년 중국의 만주 지역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전쟁을 우리는 만주사변이라고 부릅니다.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일본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 하와이 섬에 있던 미국 함대를 기습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본은 일으키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던 이때의 상황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가하게 된 일본은 조선인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을 새롭게 바꿀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실시되었던 것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일본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수탈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국인들도 전쟁에 동원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인들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너희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왜 우리 조선인들이 참여해야 되느냐? 그러자 일본은 생각합니다. 조선인들의 정신, 뿌리, 역사,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지우고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본은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선일체. 자, 내지 그리고 조선. 근데 내지라 함은 여기서 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본래 너희와 우리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던 하나의 뿌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민족이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 내선일체를 주장함으로써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뿌리를 없애버리고 지금 날의 오늘날의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의 정책 두 번째,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나라에 신하와 백성이 되자라는 뜻의 정책입니다. 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이 실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조선인들로 하여금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도록 합니다. 황국 신민 서사란 일본의
천황에게 바치는 백성과 신하들의 충성 맹세문입니다. 자, 어른용과 아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우리는 뭐 한국 시민이고 충성함으로써 군국에 뭐 보답하자. 왕과 찬왕과 국가에 보답하자.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자. 우리는 인고하고 단련하자. 뭐 참고 견디고 단련하자. 아이용도 있습니다. 아이용,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나는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한다. 나는 뭐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 이런 충성맹세문 황국신민서사를 어른과 아이 가리지 않고 외도록 강요합니다. 황국신민서사 외우기에 이은 일본의 정책 두 번째, 황국신민화 정책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란 일본의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절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일본의 전통 신들을 모셔놓은 이 사당 신사에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제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신을 모셔야 한다라고 말이죠.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 그 세 번째는 궁성요배입니다. 조선인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동쪽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해야 됐습니다. 동쪽에 우리 대일본 제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천황폐하가 계시기 때문이죠. 천황폐하에게 일정 시간, 특정 시간마다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 조선인들의 너희 조선인들의 충성심을 보여라를 강요했던 정책이 바로 궁성요배 정책입니다. 자, 황국신민화 정책과 더불어서 민족말살 통치의 내용,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어 사용,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금지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일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말, 한국어 더 이상 사용하지도 말고 가르쳐 주지도 않겠다. 오로지 일본말만 사용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족말살 통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인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하였던 장시개명 정책입니다.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의 여러 정책들, 내용들, 한국어 사용과 교육이 금지, 창시개명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인들, 조선민족 그 자체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원했던 것은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총 14년간 45년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 땅 전체를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책을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위해서 조선의 북부지방에 공장을 짓습니다. 북부지방에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서 제깍제깍 필요한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북쪽 지방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옷, 방한용품 등을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어, 옷 등을 만들기 위해서 남면 북양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기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남쪽 지방에서 면화를 키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남명북양 정책을 통해서 일본 군인들에게 필요한 옷을 만들 실을 뽑아내었던 것이죠. 네, 한국당 전체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병참기지화 정책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의 여러 자원을 전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선인들에게 너희들도 군대에 지원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는 지원병, 학생들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 학도 지원병. 조선인들은 의무로 군대를 가서 전쟁에 참가해라. 징병제. 조선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강제로 일해라. 징용. 그리고 끔찍한 성노예 제도였던 위안부 제도 등이 실시되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1931년 만주사변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실시되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의 존재 의미,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 했던 민족 말살 통치의 여러 가지 내용과 한국에 있는 자원, 사람 모든 것들을 전쟁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시되었던 경제 침략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잘 비교해서 보고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1938년 발표되었던 국가총동원법의 내용입니다. 학습지 뒷면에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전력을 유용하게 발휘하도록 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강제로 일하게 됩니다. 징용에 끌려나갔던 한국인들의 모습과 일본군 성노예 제도였던 위안부 제도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학습지에 있는 여러 학습 자료들, 읽기 자료와 사진 자료들은 꼭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34번 학습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